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BTS 관련한 하이브 종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은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콘서트와 팬미팅 등 행사 일정이 많아지고요. 더욱 많은 국가에서 규모와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콘서트까지도 이제는 병행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연 수익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획사들의 본격적인 MD 사업을 전개로 콘서트 관련 수익만 하더라도 질적 성장이 충분하다. 거기에 음반 판매량까지도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음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한 장 정도는 소장하고 뭐 이게 사인을 받아서 간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CD를 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해당 아티스트들의 이제 사진들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포켓몬스터 빵 카드 모으는 것처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음반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또 10%에서 30% 수준의 구보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초동 신기록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출발선이 다른 신인 그룹들도 이제부터 데뷔가 합니다. 자, 4개의 회사에서 총 13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를 이제 데뷔하는 그룹들도 있지만 이제 해외 현지에서 데뷔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신인들이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앨범 판매량의 기준이 높아졌고요. 라이선스, 그 다음에 로열티, 매출원이 다각화되면서 과거 대비 신인 그룹들의 수익화가 더욱더 빨라지고요. 데뷔 앨범이 50만 장 이상만 팔린다면 후속 활동까지도 흥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도달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단기간 내에 기획사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통 그룹을 기획을 할 때는 10억에서 50억 정도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자, 1분기 실적을 보시면 1분기는 해외 콘서트로서 트와이스의 미국 투어, 그 다음 BTS의 서울과 라스베가스 투어가 반영이 되면서 수익이 하이브가 613억 원, JYP가 33억 원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서울과 라스베가스에서 했을 뿐인데 하이브가 613억을 벌었어요. 613억. 물론 이게 전부가 다 BTS인지는 모르겠지만 콘서트 수익 관련이 만약에 다 BTS라고 한다면 정말 트와이스랑은 거의 뭐 20배 수준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진행했었던, 혹은 이제 진행이 다 끝났죠. 지금 2분기니까. 네, 진행을 했었던 콘서트 진행 내역서들이고요. 자,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2% 성장을 했습니다. 자, 2년 전에 크지 않았던 MD 사업과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라이센서 로열티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견조한 이익 성장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뭐 버블이라든가 뭐 위버스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얼굴이 좀 보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 투어 일정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수익성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팬덤을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직전 대비해서 콘서트 그 베뉴의 규모가 커지고 횟수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NCT 127,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키즈, 그 다음에 TXT, 그 다음에 트레저는 이제 2년 동안 다진 팬덤을 바탕으로 일본 아레나 돔 투어와 미국 투어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있지라든가 여러 이제 있지까지는 아닌가요? 네, 코로나 시기 때 데뷔했던 모든 그룹이 뭐 에스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콘서트를 이제 속속 이제 진행을 하는 중인데, 네,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 기업들 아니죠? 그런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일단 JYP는 2개,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NCT, 뭐 샤이니에서 각각 따로따로 하고, 하이브에서 BTS, TXT, 그다음에 세븐틴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YG는 아이콘, 위너, 트레저 이렇게 합니다. 아직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핑크에 대한 내용은 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FNC, 큐브, IST 엔터, KQ 엔터, 그다음에 울림, 뭐 브레이브 엔터, 뭐 등등 뭐 있습니다. 자, 공연 개런티 같은 것도 확실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티켓 매진이 계속되면 공연 프로모터 입장에서는 향후 공연에 대한 그 모객 리스크가 감소가 돼서 베뉴 크기라든가 일정이 늘어나면서 아티스트의 공연 개런티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흥행 보증 수표를 딱 갖다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2022년도 상위 10개 그룹의 콘서트 수익은 2019년보다 20%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투어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혹은 판매가 되는 MD, 그다음에 스페셜 MD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팬들의 구매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적게는 티켓 가격의 80%, 많게는 2배 이상의 굿즈 구매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마진율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양호한 판매가 일어나면서 전사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JYP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에 자체 내 샵을 오픈했고요. MD 사업 일부를 내재화시켜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MD 구매 트래픽을 자사몰로 유입을 시키면서 팬덤을 락인 효과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피드백과 여러가지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SM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많이 좀 수정을 하고 아티스트까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버스, 하이브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위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모바일 판매 채널을 구축을 하고요. 해외 투어 진행 시 각 도시에서 공연 테마를 가지고 투어 머치, 숙박, F&B, 사진 전시 등 팬 경험 확장을 위한 이벤트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선이 다른 그룹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현지 아이돌을 데뷔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 1년 반 만인 니쥬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만 약 22만 명을 동원하는 아레나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이 버전인 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해서 내년 3월에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를 이제 일본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빅뱅이나 뭐 21 그리고 뭐 2PM, 2AM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여러 가지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계속 찍어서 방영을 하면서 데뷔하기 전부터도 얘네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가수를 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막 보여주면서 팬덤을 이미 구성을 잡아놓고 데뷔를 딱 시키면 다른 거죠. 이거를 이제 현지 아이돌, 현지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본인 중심, 뭐 중국인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보여주면 방영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빅히트에서는 이제 재팬 버전의 이제 보이 그룹들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플랫폼 이런 데서도 많이 내보내고, 또한 이제 일본 동영상 플랫폼에도 여기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를 이제 외국에 좀 수출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게 틱톡 챌린지죠. 그래서 SNS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돈 들어가지 않고 인맥들로 인해서 이렇게 소개해서 챌린지 좀 같이 해달라, 다음에 내가 컴백을 하면 나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챌린지를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엔하이픈이라든가 케플러, 그 이전에 뭐 아이즈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프로미스나인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이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해외 멤버까지 껴있다면 당연히 해외 플랫폼 이용자 수가 많은 그쪽으로 유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컨이라고 불리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틱톡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딩고라든가 뭐 킬링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틱톡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업로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음원 수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프로모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외에서 이제 소비되는 음원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브 보시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자, BTS 그룹 완전체 활동이 당분간 부재함에 따른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솔로 활동을 할 것이고요. 방탄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하반기에 위버스 2.0 플랫폼이 개편이 되고요. NFT 비즈니스 진출을 하게 되고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로 2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 갈수록 실적 우상향을 계속할 수 있겠고, 하반기 BTS 그룹 활동에 따른 월드 투어에 이어 MD 굿즈 부분에서 컨텐츠 등 간접 매출 등 가정이 일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추정치 대비해서 매출은 마이너스 8.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1% 하향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90%를 차지했었던 BTS 그룹 비중은 2022년도 1분기에 50%에서 6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그것을 세븐틴, 그 다음에 TXT 같은 그룹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 거기에 르세라핌까지 판매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50만 장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후속이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르세라핌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요 정도 판매량으로도 충분히 후속곡까지 네, 또 발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6월 BTS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앨범 판매량까지 더해지면 2분기 앨범 판매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서 파생되는 7명의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다각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 확대는 그리고 마진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팀 활동 하나만을 대체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로 묶여있을 때보다 멤버 간의 다양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팬덤에 유입이 될 수 있겠고요. 개인 활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정말 초절정 인기 그룹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거의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당장 뭐 해체가 되고 와해가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러니까 페이지 1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몇 년 쉬다가 개별 활동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바로 솔로 활동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틱톡이라든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의 앨범을 도와주고 또 유튜브에서는 단련한 방탄이라는 자체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찍어 나가면서 영상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방탄은 우선 하나이고 아직 우리 해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솔로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라 보고 이 7명이 6명인가요? 이 7명이 이뤄가고 있는 이 팬덤을 고스란히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개인 콘서트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좀 연달아서 같이 좀 모여서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나중에 마지막 곡 할 때는 뭐 방탄곡을 릴레이를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탄소년단이 조금 팬들을 위한 좀 생각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룹 활동이 현실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상황 속에서 이미 솔로나 유닛 활동은 계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에 대한 앨범 자격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솔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본다면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방탄 멤버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었죠.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번 앨범까지와 잠정 활동 중단이 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정말 방탄 멤버들이 최고치에서 주식들 다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럼 향후에 다시 한번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까지도 소속사에서는 좀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공시나 이런 거 안 떴겠지만은 이제 경영진 중에서나 누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아무래도 거기까지 딱 짜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 방금 말씀드린 건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부 멤버가 군입대를 하거나 이제 그룹의 음악이 부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를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파급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 활동과 유닛 활동, 그 다음에 달려라 방탄 같은 자체 컨텐츠, 그리고 개별 활동이 공백기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은 우리 아직 해체된 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아. 오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룹에 있을 때는 랩을 다 못했던 뭐 슈가라든가 또 춤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제이홉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음악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뭐 정국이라든가 비라든가 지민 같은 이제 멤버들이 나오고 또 이제 랩 쪽에서는 또 RM도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계약 시점은 2024년도 2년 뒤입니다. 1년 반 남았고요. 솔로는 이제 제이홉부터 시작해서 슈가, 정국, 지민, 뷰 순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RM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과 RM이 먼저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맏형과 리더가 먼저 갔다 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네, 이제 동생들이 갔다 오면 순차적으로 이제 그룹을 완성을 시킬 것 같은데 정국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았어요. 97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5년, 아직 전국이 이제 진 나가는 5년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가 순차적으로 갔다 왔을 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치더라면 3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전국은 바짝 한 2년 정도 방탄 생활을 하고 전국이 마지막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체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점이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딱 3년 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군 문제가 이제 1년 반씩이니까 네, 또 솔로 활동을 엄청 길게 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바로 군대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멤버가 갈 때쯤이 되면
뭐 진하고 뭐 RM이 뭐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하지 않을까, 바톤 터치에서 나오고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이렇게 팬덤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분기 매출액 보시면 4,96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14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성장들을 이뤄냈고요.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치 음반 판매량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또 콘서트 수익, DM, 컨텐츠 수익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정말 실적지는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부정적 시각은 껴있을 겁니다. 너희 3분기는 어떨 것 같니? 4분기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자, 3분기 ADOR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오면 이제 읽은 방법이 나오겠죠. 걸그룹이 데뷔를 하고요. 4분기에 빅히트, 재팬, 보이그룹이 일본에서 데뷔를 할 거고, 내년에 최소 3팀 신인 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과 위버스 2.0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현재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너무한 과도의 낙폭이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1분기입니다. 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활동 중단에 대한 영상이 나갔었던 거고, 이때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뭐 상을 받는다 만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왔었고, 그 전에 이미 컴백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연말 연초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었고, 이때 방탄 멤버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미 어워드 상 때문에 쭉 끌어올렸다가 이때 장도 살짝 좋긴 했었거든요. 네, 올라왔다가 완전히 내려꽂히면서 사실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정말 타격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방탄 이외에 설명할 길도 없고, 또 방탄이 과연 이대로 무너지는가, 또 하이브가 이대로 수익성을 놓치는가에 대한 문제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의 반등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맞추시기 바라고,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반기부터 근데 세븐틴이 곧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도 상당할 것 같고, 또 이제 차세대 그룹으로서 이제 TX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그룹도 좀 데뷔를 시켜야겠죠. 하이브 쪽에서는. 근데 걸그룹을 또 데뷔시킨다 그래서 또 어떤 그룹이 데뷔할지 궁금하고, 또 르세라핌 같은 경우 향후 일정이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SM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이제 지분을 노리고 있죠. 그럼 저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을 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카카오 지분, SM 지분을 사면서 이제 거대 기획사들을 이제 좀 영입을 하려고 하죠. 이미 그 안테나 이쪽도 들어가 있고, 또 박재범 씨가 기획해서 설립한 댄스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댄서 기획사 여기도 인수를 했고, 지분 투자를 이미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에서 SM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현금적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멜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아티스트에 대한 IP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수만도 지금 SM을 좀 팔고 싶어 하는데 현금보다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분 수합 뭐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협상되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올라왔었죠 사실. 그 얘기들로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 네. 그리고 또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또 한 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스권처럼 좀 그리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서, 네, 또 디어유 이쪽으로도 이제 그 제2 주주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또 그쪽에서도 상장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수익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선 외국인은 정말 많이 팔고요. 기관은 오히려 그 물량들을 다 바닥합니다. 어쨌든 업계 내에서는 1위 업계라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투자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1분기, 2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JYP 엔터 한번 보면 트와이스, 뭐 있지, 그 다음에는 사실 좀 보이진 않아요.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데뷔를 했었던 엠믹스 같은 경우에도 실력은 있지만은 최근에 또 해외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지는 않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JYP 주가가 지금 이 정도인 것도 좀 높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스트레이키즈도 뭐 인기가 많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체감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솔로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솔로 활동들이 얼마만큼 성공을 하고, 또 트와이스 완전체로 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기관이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 배당금, PER, PBR. PBR 너무 높아요. 네, PBR 너무 높고, 업계 최초로 마리백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JYP의 의중이 좀 많이 담겨있는 그런 상업 방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YG엔터까지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미 빅뱅이라는 큰 IP가 이미 유출이 좀 되었고, 지드래곤, 대성, 태양은 남아있긴 한데, 이 세 명이 얼마만큼 음악적으로 더 활동을 할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컴백했던 아이콘, 그 다음에 아직 좀 컴백을 앞두고 있는 위너, 그리고 블랙핑크, 이렇게 있는데, 트레저도 있죠. 근데 이제 트레저도 좀 너무 약하고, 아이콘도 좀 약하고, 위너도 컴백은 아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사실은, 물론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위너 정도, 그리고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가 사실 제일 핫하죠. 네, 그래서 과연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컴백해서 얼마만큼의 또 파급력을 갖고 올지,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기점으로 아마 주가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너무 빠졌네요. 너무 빠졌고, 저는 이때쯤이면 들어가도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네, 블랙핑크 이제 시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 열려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소폭 빠지고 바닥 따지는 요 구간 정도니까 다음 주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YG엔터도 괜찮네요. 네, YG엔터도 네, 이익 레벨은 괜찮습니다. 다른 주가들에 비해서는 하이브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이브는 오히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한 주 두 주 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YG엔터가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YG 좀 여러분 관심 종목 좀 담아보시고, 매수 주체 보시면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걸 받쳤지만은 동시 매도가 나온 날이 하루 정도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수도 아시스트를 대비한다 이런 거일 거고, 그다음 테이크원 컴퍼니랑 협을 맺었고, 근데 이제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고,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블랙핑크라는 대형 IP, 그 다음에 위너까지도 같이 컴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PBR이나 PER 같은 경우